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행복을 찾아서 윌 스미스가 주연을 맡은 영화죠. 이 영화는 정말 한 번이라도 실패를 해본 분들이라면 공감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특히나 화장실에서 아들하고 우는 장면, 그리고 농구하면서 아들한테 하는 명대사가 있죠. 정말 이걸 영화로 볼 때는 제 상황을 영화로 보는 듯해서 눈물을 찔끔찔끔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영화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 영화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가정이 있는 아빠가 밖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돈을 못 벌었죠. 가난했죠. 그런데 우연히 스포츠카를 탄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람한테 돈을 뭘로 버냐고, 직업이 뭐냐고 물어봐서 주식 중개인인가 뭐 하여튼 그랬어요. 주식 판매로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이 사람도 노력을 해서 주식 중개인이 돼서 부자가 되었다. 결국 제목 그대로 본다고 하면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을 쫓는다, 이게 결론인 거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되면 행복해진다, 이게 결론인 건데,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영화니까 마음 놓고 보다가 내 머릿속에는 저런 게 바로 성공이고 저런 게 바로 행복이구나 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영화처럼 저렇게 부자가 되지 않는다면, 스포츠카를 타지 않는다면 행복하지 않다, 성공하지 않았다 라고 세뇌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 생각을 말해볼게요. 예전에 저는 그 책도 감명 깊게 봤어요. 달라이 라마가 쓴 책인데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책을 보고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그 방법으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돈을 많이 벌면 가정이 윤택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럼으로써 행복이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 즉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뭐 이런 때들은 지금 현재 나한테 닥친 상황들이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나이를 먹어서 제가 어떤 철학자인가 과학자인가 뭐 이분의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분의 글의 요지에는 그거예요. 어떤 큰 행복도 결국에는 우리가 둔감해져서 차라리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들, 소소한 행복들을 찾는 게 더 나은 행복이라고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해봤어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감사를 하고 그것들이 행복하다라고 저를 세뇌시키기 시작했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이란 거, 성공이란 거 자체의 정의가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행복이란 거, 고통과 반대말로 생각이 되죠.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인 거고, 행복은 추구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은 전혀 추구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쫓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주변에 있는 파랑새를 찾으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자, 우선 왜냐? 행복이 먼저 뭘까요? 이렇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사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이다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트름이 나오죠. 바로 그때 그 트름이 행복이에요. 왜 제가 여기에다 비교를 했냐면, 행복을 찾아서 라는 그런 영화에서처럼 포르쉐를 타게 되면 행복해진다. 아무래도 포르쉐를 타면 즐겁고 행복해지겠죠. 근데 그게 끝이에요. 내가 어떤 목표를 정했던 그 목표 지점에 도착을 하면 기쁘고 행복하겠죠. 근데 그게 다라는 거예요. 한두 달만 지나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사이다를 먹으면 나오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트름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포르쉐를 타고서 부자가 되면 행복하다? 아니에요. 내가 똥차를 타다가 포르쉐를 타는 다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행복하게 느꼈을 뿐이에요. 내가 만약에 사회에 나와서 돈을 내 힘으로 열심히 모아서 첫 차를 샀어요. 그때 그 즐거움, 그것과 포르쉐를 처음 타는 그 느낌, 그 행복도는 어떨까요? 거의 별반 차이 없어요. 가격만큼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사이다를 마셨으니까 당연히 트름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목표가 트름을 하려고 사이다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뭐 속이 답답해서 그런 경우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때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이다가 먹고 싶어서 먹고 그 뒤에 트름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행복이란 게 추구할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그냥 잠시 따라오는, 그냥 뒤따라오는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기분 좋음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좋은 기분이 들고 헤어지면 나쁜 기분이 드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행복이란 걸 그냥 일시적인 기분 좋은 감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허무주의란 게 뭐예요? 아무 의미 없다,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걸로 반드시 연결지어서 빠지는 건 또 안 된다라는 그 말인 거죠. 왜냐하면 의미는 만드는 것 뿐이에요. 사람을 볼 때 눈알 2개, 팔 2개, 다리 2개, 몸통 하나, 머리 하나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그 사람을 합쳐놓고 그 사람이 어떤 나한테의 의미인지 그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미를 부여한 거죠. 허무주의도 정답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 의미를 못 찾았을 뿐이죠. 그 의미가 없다는 걸 의미로 두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직장 열심히 다녀서 뭐하냐, 돈 열심히 벌어서 뭐하냐, 죽어서 갖고 갈 돈도 아닌데 뭐 이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하기 싫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의미를 둔 게 허무주의죠.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언더독 형님처럼 깨달음을 얻으면 행복하냐고. 성인군자들처럼 뭐 궁극의 깨달음의 단계까지 못 올라갔지만 저 나름대로 이제 깨달음을 이제 얻다 보니까 저는 그건 아니더라고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고통도 행복도 다 가상의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그 순간에 오히려 무덤덤해지더라고요. 아니 약간 이 무덤덤은 좀 부정적인 느낌이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라고 정정을 할게요. 울지도 않지만 웃지도 않아요. 고통이나 두려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에서도 벗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파티에 와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맛있는 음식이 내 앞을 지나간다면 손을 뻗어서 음식을 잡아라. 만약에 그냥 지나쳐갔다. 내가 못 잡았다. 그렇다면 그냥 놔두어라. 아직 오지 않았다면 욕망하지 말고 그냥 순수히 기다려라. 이 상태가 평온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도 평온의 상태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본다고 하면은 감정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기분 나쁜 상태가 아니에요. 우울하지도 않아요. 즐거움을 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 가상이니까 나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난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이 생활을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좋아요. 기쁠 때는 또 당연히 기뻐하지만 그게 사라진다고 해서 제가 아쉬워하진 않거든요. 저는 어느 순간 제가 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현실 세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세계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 세계를 벗어나기로 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왔을 때 저는 또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꿈꾸던 이상적인 세계 또한 없다는 걸. 언제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지금 떠나왔고 다시 근데 되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현실과 이상에서 이 중간 사이에서 우리가 위태롭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을 하고 있는 거죠. 갈 거냐 말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하는 것 뿐이죠. 영원히 이 이상적인 세계에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현실 세계에서 벗어났다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 그리고 이 중간 계층에서 우리가 떠돌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유죠. 현실을 택할 것인지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면서 살아갈 것인지 이거야말로 인간이 꿈꿔야 할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좀 과장된 거지만 부자가 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유전적으로나 우리가 물려받은 거나 이런 것들이 빈곤하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꼭 부자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만 여유롭게 살고 싶다. 사실 어느 정도만 여유롭게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남들보다 더 몇 배로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방법론이 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다. 이미 기존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의 이동이, 계층의 이동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아요. 점점 양극단화 돼가고 있다고 하죠. 그렇게 수많은 자기계발서랑 돈 버는 방법이랑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랑 뭐 믿으면 된다 이런 방법들이 나오지만 이 계층에서 이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극단화가 되고 있는 것 뿐이지. 부자가 될 수 없다, 여유롭게 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 그 상태로 계속 불행하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감할 건가요? 저는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저한테도 지금 수많은 문제가 엮여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골치 아픈 것도 있고 미래에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마음은 되게 평온해요. 매출이 좀 줄어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또 적응을 해 간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 중간 세계에서 붕붕 떠다니면서 살 거니까. 그리고 그 삶이 나는 만족스럽다. 그리고 어쩌다가 운이라는 것과 맞닥뜨리면은 난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세, 살아가는 자세,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를 어떻게 선택할 건지 그걸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